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을 잠깐 쭉 한번 포토샵하고 제가 지나가는 과정을, 오늘 수업한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포토샵에서 상세 페이지를 크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라는 것은 여기에 파일의 new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보였다면 웹 여기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8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높이를 얼마큼 줘야 되느냐,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1000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겠죠. 리졸레이션은 72로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을 사용해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라고 주거나 또는 트랜스퍼런트라고 스크롤 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런트 또는 화이트. 저는 화이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혹 나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이트의 크기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데스크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의 사이즈.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다 우리가 트로이 점 그 다음에 랩스 점 다음 점 넷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트로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사이즈를 쭉 나오겠죠. 애플도 있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PC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PC 스크린 딱 눌렀을 때에 보시면 800에서부터 PC 스크린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800을 기준으로 해서 800 이상이면 이상의 크기라면 우리가 데스크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보다 작다면 우리가 모바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이즈 다양하게 되겠죠. 사이즈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컴퓨터 이 사이즈는 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높이는 언제든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지만 너비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은 어떤 형태에서 맞춰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는 윈도우 7에서 봤었잖아요.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설정 윈도우 10에서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상도가 나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1920에 1080 정도의 권장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닫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데스크탑용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800에서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먼저 작업해야 될 고려사항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모니터 만든다면 1920 픽셀 여기를 기준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크다 보면 작은 거에서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경우에는 1366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요새 모니터 해상도가 설정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예전의 모니터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약간씩 달라졌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만들 때는 1366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고요. 모바일을 만들 때는 8보다 작은 사이즈들 그러니까 여기 삼성 거 누르면 이렇게 삼성의 360, 640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에 대해서 돌아오냐면 이제 상세 페이지로 돌아온다면 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겠죠. 파일에서 우리가 오픈 어떤 걸 가져올까요? 버튼 이렇게 뜨네요. 자, 여기 잠깐 조정을 할게요. 자,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여기에 찾아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품권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여기는 사각형, 요것만 가지고 와야죠.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은 확인해 본다면 요 정도만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 전체를 가져갈 때는 이동 툴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동 툴 클릭하고 누르고 드래그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얘를 제가 레이어 이런 모습이에요. 얘를 제가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다시 여기 있는 상품권,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이것만 가져가면 되죠. 영역을 잡고, 영역이라 사각형 영역이죠. 자,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작업한 거에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걔를 이동, 누르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은 얘를 누른 채로 탭을 떼어내서 그리고 누르고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끝났으면 요거는 닫거나 아니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원래 탭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위에 테두리가 파랗게 되어 있죠. 그때 손을 딱 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 떼거나 하면 안 되고요. 파랗게 됐을 때 손을 떼면은 들어가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더 만든다 라고 하거나 또는 여기는 이제 아트보드를 좀 더 길게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사실 만들어야 될 것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보리 색상, 그 다음에 또 색상, 또 어두운 색상,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색상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요 정도의 크기 갖고는 안 되겠죠. 더 커야 되겠죠. 그때 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아트보드 툴, 그 다음에 클릭, 다시 아트보드 툴,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누르면 아트보드가 위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위에 아트보드 2, 1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델리트. 자, 그러니까 플러스는 좌우로 아트보드가 다 하나씩 생기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늘린 건 무브 툴에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커지고 되죠. 그죠? 적당히 크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크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화면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불편하겠죠? 이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화면을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거는 뷰에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메뉴로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걸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서 얘를 갖고 플러스 눌러서 확대가 되고 얘를 눌러서 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럼 뭐가 될까요? 100% 지금 이런 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50%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사이즈에 작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걔를 이제 잘 이제 정선해 보인다면 얘를 100% 놓아야 돼.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뷰에 여기 100% 컨트롤 플러스 1을 누르면 100%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0을 주면 핏 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 창의 크기에 맞게끔 딱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확대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작업을 끝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작업 형태로 다 구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금방 이제는 이렇게 갖고 이 정리했죠.